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해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그리고 리플 XRP 상황이 심각한데요.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미국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77,000달러 아래로 밀렸고 공포 탐욕 지수도 39점, 공포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하루 조정이 나온 자리가 아니라 거시경제 불안과 기관 매수세 약화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홀더분들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물이 더 빠르게 나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왜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지 바로 보입니다. 리플은 최근 2200원대 위까지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두드렸지만 지금은 다시 2010원대까지 밀리면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015원 부근이고 중심선은 2090원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다시 위로 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2090원대 중심선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2000원 부근 하단 밴드가 무너지면서 19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RSI도 39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말하면 과열 부담은 어느 정도 식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 한 번 더 위로 시세를 열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중심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또 한 번 흔들림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끝났다고 볼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뉴스만 보고 안심할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차트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리플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 확장을 위해 뉴버거 범원으로부터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자금은 리플 프라임의 마진 가용성 확대에 쓰이고 주식, 채권, 외환, 가상자산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급 구조를 키우는 데 사용된다는 내용이 나왔죠. 쉽게 말해서 리플은 단순히 요 코인 하나만 바라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통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인프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리플이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고 히든노드 인수 이후 리플 프라임 매출이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은 시원하게 위로 터지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런 대형 자금 조달 뉴스와 기관 인프라 확장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바로 반응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금은 리플이 중심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0원 초반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왜 가격이 답답하냐? 리플이 2억 달러를 조달했는데도 왜 XRP가 바로 터지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이 리플 XRP를 DAT 구조로 매수 매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DA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즉 기업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자금, 국고처럼 보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사에 나오는 뉴버거나 에버노스 같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 전략 안에 리플 XRP를 넣고 가는 구조라는 거죠. 자,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DAT 기업들의 리플 투자 소식이 강한 상승 재료가 됩니다. 실제로 리플은 큰 반등을 만들 때마다 기관 자금 유입과 기업들의 매수 매집 흐름이 같이 붙으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기관들이 리플 XRP를 항상 자기 돈, 현금으로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신용, 부채, 담보 구조를 활용하고 추가 자금 조달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레버리지까지 써가며 리플 XRP를 매수 매집해 왔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좋을 때는 가격 상승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리스크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처럼 금리 이슈, 인플레이션 우려, 중동 전쟁 리스크 같은 악재로 리플 XRP 가격이 떨어지면 단순히 코인의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리플 XRP를 보유하거나 담보 구조 안에 넣고 있던 기업들의 자산 가치와 신용 구조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재무상의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던 리플 XRP 물량 일부를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던져지는 리플 XRP 물량의 가격이 또 한 번 더 눌리고 가격이 눌리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와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또다시 덤프 물량이 나오는 연쇄 청산, 연쇄 파산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번 하락은 단순히 금리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패닉셀을 해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관과 고래들의 구조적인 DAT 포지션 문제 그리고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이 같이 겹치면서 나와준 하락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뉴버거 범원 같은 기관 자금, 에버노스 같은 DAT 흐름, 그리고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 흐름이 리플 XRP 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런 기관 자금들이 유입될 때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죠. 작년 10월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유동성 부담, 중동 전쟁 리스크 같은 악재가 나올 때는 기업과 고래들이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과 눌림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동안의 하락은 리플 XRP 자체의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나왔다기보다는 시장 전체 악재와 기업과 고래들의 DAT 구조에서 나온 리스크 회피성 덤프 물량 때문에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하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가격 하락과 답답한 흐름에 이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하셔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악성 매물들이 생겼고 아직 일부 덤프 물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물대 구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눌림과 조정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이 나올 때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을 만들고 있는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위에서 계속 던질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던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남아있는 물량은 점점 잠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리플 XRP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래소 지갑으로 리플 XRP 물량이 이동하는 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거라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자신들이 매집했던 리플 XRP 물량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는 시점에 한 번 더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에도 재단의 주요 일정과 락업 해제 구간에서는 작게는 60% 그리고 크게는 5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기업과 고래들이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물량들을 대규모로 덤프 매도하면서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점 물량을 넘겨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가격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매도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 리플 프라임 자금 조달과 기관 신용 구조 확장 그리고 DAT 흐름까지 같이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XRP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저번 락업 해제 일정 때처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전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때 그냥 욕심내면서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전 고점 구간에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과 기업들의 덤프 물량이 쏟아질 때 연쇄 청산 압력과 함께 큰 가격 하락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 DAT 구조, 그리고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전에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때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공개하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이게 그냥 리플 XRP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만약 한두 기업만 물량을 옮기는 거라면 그 기업들의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비슷한 타이밍과 패턴으로 거래소에 물량을 옮기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수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르고 또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리스크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